달리거나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BMW 같은 차종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정오에도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국토부가 확인한 결과 올해 BMW 차량 화재 사고가 26건이라고 합니다. 피해 차주들은 BMW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오늘도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같은 차종에서 계속해서 화재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법규가 좀 강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법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출가스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DPF라는 장치에서 다시 한번 태워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출력을 높이면 터보가 달렸죠. 근데 거기도 이제 일부러 그렇지만 또 일부를 빼서 흡기 쪽으로 다시 되돌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연소를 시켜서 질소산화물 NOx를 줄이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BMW 차 같은 경우는 고성능 엔진이기 때문에 흡기 쪽에 오일 찌꺼기가 남습니다. 예. 그런데 오일 찌꺼기가 한 5, 6만 킬로 되면 거의 찌꺼기가 남는데 그 배출가스의 온도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주알배로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면 뜨거운 물과 거기 오일하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갑자기 불이 나는데 불이 그냥 그 안에서 타버리면 끝나는데 또 겉에 흡기 매뉴얼 들어가서 공기 흡입구가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 플라스틱을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연성, 불이 붙는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가 거기서 불이 나게 되면 실제로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는 거가 된 거죠. 그러면은 불은 어디로 납니까? 엔진룸 쪽에서 나는 겁니까? 네, 엔진 노출에서 나는 겁니다. 바로 흡기다기관이 배출가스 열내가지고 흡기다기관으로 들어가는데 흡기다기관에 오일 찌꺼기가 배기가스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된 높은 열, 200~300대 온도가 만나서 바로 나중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뭐 그 안에서 불이 나버리면 그 엔진 내부 안에서 나는 건 상관없죠. 예. 근데 그 불이 계속적으로 지속돼 버리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재료까지 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경유나 휘발유에 따라서 불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촉매라는 장치가 있고 예. DPF라는 이제 디젤차 DPF라는 장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디젤차가 더 많이 발생한 거죠. 왜냐면 디젤차에 걸려 있는 건 매연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오일 찌꺼기가 덜 만들어지는데 이 디젤차는 오일 찌꺼기가 흡기 쪽에 많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오일 찌꺼기하고 높은 온도에 배기가스하고 만나면서 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520D만 이렇게 불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BMW의 다른 차량에서도 불이 나는 겁니까? 가능성이? 사실은 뭐 다른 차도 3시리즈나 5시리즈나 7시리즈 다 나는데요. 예. 520차 같은 경우가 이제 뭐가 어떤 문제냐면 운행하는 같은 연도에 비하면 운행하는 거리가 많아요. 보통 40대 후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이 많이 타다 보니까 운행하는 거리도 길고요. 또 520차의 이주열 배우라는 장치가 열려있는 상태로 되면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닫혀있는 상태로 나면 화재는 안 이루어지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 낙스라는 것이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BMW에서 리콜 하겠다고 한 게 42개 차종 10만 6천 대인데요. 네.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은 수리가 다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예. 처음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처음에는 연료 후소가 누유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뿌려지면서 이제 연료로 화재가 났고요. 지금 현재 이런 오일 찌꺼기로 이게 만들어지는 자체는 벌써 시작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메이커에서 흔히 말하기로 오리발 싹싹 내밀다가 이제 갑자기 1년도에 그 몰렸던 것들이 한 번에 그냥 터지니까 이제 조사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부속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정조정상 그동안에 이거 1, 2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아니고 벌써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완료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네. 그 완료될 때까지 차주들은 불안감에 떨어서 운행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제 그것도 규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워낙 많은데 예. 저기서 만약에 지금 전국에 있는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A센터하기 모르겠도 이제 수리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 정비 공장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게 나은데 자기네 지정 정비에서 뭐 수리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 만약 안 하면은 자기가 보증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그 고객들을 또 한번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몰고 있는 차가
여기 리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거는 회사에서 가르쳐 줍니까? 개별 문자를 네네, 한다든지. 이제 지금 리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마 고객 개인한테 아마 엽서가 갈 겁니다. 아하. 그리고 BMW 520D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립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차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만 지금 불이 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배출가스 법규가 좀 강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한마디로 그 NOx를 줄이기 위해서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그 BMW라고 해서 모든 부품이 다 BMW 독일에서 만든 거라고 하시면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마크 독일 차는 분명히 맞지만 그 제조하는 데가 따라 또 그 안에 부품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중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또 다른 데서 만들기 때문에 부품이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BMW 거의 만드는 대다수의 차종이 다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뭐 연식마다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자, 그럼,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 리콜을 받으면 더 이상 불이 안 납니까, 그러면? 아니죠. 리콜 받아서 한 5, 6만 킬로까지는 아마 또 별일 없이 다닐 겁니다. 근데 진짜 이걸 만약에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오일 찌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또 오일이 만약에 붙더라도 이제 저기 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거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거 가연성, 이제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연성 재질로 그냥 놔두고 자기네가 그냥 청소만 하겠다고 지금 리콜 발표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리콜 한 차가 한 5, 6만 되면 또 불날 수 있는 거는 뭐 충분히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거 그냥 응급 처방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응급 처방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한마디로 그 불이 어떤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연성 재질로 만들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거기 청소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5시리즈만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우리 전문가들 얘기하니까 7시리즈까지도 30에서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감추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 집단 소송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징벌적 배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해봐야 그 위자료 얼마 못 받을 테고 만일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 나죠. 왜냐면 거기는 알고도 사실을 알고도 감추게 되면 징벌죄가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는 징벌죄가 없기 때문에 뭐 걸려봐야 뭐 10억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니콜 비용 계산해가지고 니콜 비용이 뭐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배째라식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건이 터지고 이제 여론화되고 또 증거가 나올 때 이때 이제 또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뭐 걸려봐야 뭐 국토부에서 10억 뺏기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익 보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죠. 그러면은 그 외국 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알고 이렇게 뭉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옛날에 폭스바겐도 그랬잖아요, 사실요. 그랬고, 또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맹점을 알고, 예. 뭐 해봐야 걸려봐야 10억이고, 그때 걸리면 리콜해 주면 된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났던 차들, 거기에 대한 사과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차는 또 자기네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없고, 지금 있는 차들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명차를 만드는 메이커에서 할 짓은 아니죠. 지금 댓글로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신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님. 혹시 국내 차종 중에서도 이런 화재 가능성 있는 차 있습니까? 우리나라 차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디젤 차 같은 경우 있는데 우리나라 차 같은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 찌꺼기가 이제 BMW보다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는 그보다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가연성 재질로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나라 차도 예외일 수는 없죠. 고성능이 아니어서 다행인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엔진은 그런 고성능을 못 만들었던 것은 좀 다행이죠. 왜냐하면 같은 2.0이라고 하더라도 예. BMW 2.0하고 국산 2.0하고 마력수가 뭐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력이 높은 차 그런 차는 열이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일공이 특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주겠습니다. 이 지금 네. 피해 차주들이 네. 불이 나기 직전에 차량 속도가 확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위주얼 밸브 같은 경우가 열려 있는 상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엔진 힘이 출력이 떨어집니다. 예.
이게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열린 상태가 되면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힘이 딸렸다. 그리고 나서 불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다가 힘이 딸리는 건 두 가지예요. 연료가 누유돼갖고 연료가 공급이 안 돼서 힘이 딸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냄새가 나죠 또. 그 냄새를 났기 때문에 냄새 나면서 힘이 딸렸다면 연료 새는 것이고요. 냄새를 안 나는데 갑자기 차가 출력이 떨어지면서 불났다. 그거는 이제 이주열도가 열린 상태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불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불날 가능성이 있는 차가 지금 한 10만 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콜 대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 이분들 안 불안하게 혹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게 주행 중에 뭐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속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좀 그러면 리콜 받기 전에요. 리콜 예. 받기 전에 일반 정비업소에서 가더라도 그 안에 카본 청소하는 거 있거든요. 카본. 예. 흡기 카본 청소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해주시면 다음 리콜까지는 아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건 아무 정비 공장 가도 다 해줍니까? 네, 다 해줄 수 있어요. 카센터도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메이커에서 이제 의견이 중요하죠. 다른 데서 자기네가 그 수용도 못하면서 10만 대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될 판인데. 예. 근데 그 일반 정부에서는 만약에 수리한 거나 이런 것이 보이면 자기네는 안 해주겠다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공차인데 이거 국토부에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뭐 몇 군데에서 전국에 있어봐야 몇 군데 되지 않는데 AS센터가 여기서 하루에 뭐 해봐야 40대밖에 못할 텐데 풀가동해도 그 AS하고 뭐하고 따지면 40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몇 년 동안 걸릴 때 계산해보면 딱 나오는 숫자인데 10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는 국토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BMW 측에서 왜 우리한테 와서 안 고쳤냐? 못 고쳐준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한참 휴가 시즌인데요. 네. 휴가 전에 차량 점검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일반 차량 몇 가지만 알려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진오일 같은 거 점검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일단 예. 냉각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냉각수가 만약에 녹물이 있다. 그럼 무조건 교체하시고 녹물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셔야 되고요. 타이어 같은 건 평상시보다 공기 압력을 10% 정도 더 높이면 되죠. 그걸 얼마 정도 높이는지 모르면 운전석 문 열면 옆에 안전벨트 옆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보통 30 정도라고 써 있을 텐데 그보다 10% 33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 5년 이상 쓰면 절대 안 됩니다. 5년 이상이면 타이어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마모가 안 됐으면 뒤쪽으로 몰고요. 앞에는 새로 될 수 있으면 신타이어를 끼는 게 좋겠다.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만약에 그 윈도우보다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럴 때는 샴푸라든가 닌스라든가 주방세제 갖고 다니면서 앞에 유리에다 싹 닦으면 코팅이 되면서 물기 쭉쭉 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었습니다.